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제 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재판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화영 항소심도 이번 달 중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화영의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여기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요게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되고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게 됐는지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김성태가 돈 800만 불을 보내게 돼 있는데, 보낸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요, 일정 부분은 이제 이 무죄가 나오고 일정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수가 800만 불을 보냈느냐?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1000만 불이 넘어갔다. 이건 김성태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800만 불 플러스 200만 불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관련 부대 비용. 요 부대 비용은요, 말하자면 이제 북한 관리들 입장료를 낼 때 이제 그걸 이 어드미션 피, 그런 입장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려면 우선 뇌물을 줘야 돼요. 뇌물. 요게 이제 일종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 얘기한 요게 입장료가 되는데, 요게 한 200만 불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돈은 1000만 불이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화영, 그러니까 김성태가 돈을 보낼 때인 그러니까 이제 19년도가 되겠죠. 2019년도에서 2020년 초까지 이제 보냈는데, 요 보낼 때는 쌍방울 자금 상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김성태가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요게 이제 궁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풀다 보면 결국은 다시 이 모든 대장동 문제의 원천은 누구죠? 김만배잖아요.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원천도 김성태가, 물론 김성태가 이제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이고, 요 돈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돈이 흘러들어갔다. 요렇게 보는 것이 유력한 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어떤 경로에서 누가 그러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핵심적 역할을 했느냐? 당연히 당사자인 김만배하고 김성태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김성태 밑에 있는 이 김태헌, 그러니까 이제 재무 담당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태하고 매제지간해요. 그러니까 돈 흐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태헌인데, 김태헌이도 같이 도망가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태헌이가 먼저 들어오고 김태헌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성태하고 둘이서 같이 도망가 있다가 이제 불려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쌍방 쪽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쪽에서는 누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냐? 이제 미스터 헬멧. 여러분들 헬멧맨이라고 많이 알려져요. 신문에서 헬멧맨. 이름이 이제 최후향이고, 이제 화천대유에서는 이사를 지냈고, 김성태 쌍방울에서는 부회장까지 지낸 인물이 바로 이제 최우향인데요. 헬멧맨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요 네 사람들이 이 대북 송금의 실체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고, 시간이 나면요, 제가 이제 어제 이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박종훈 논설실장이 민주당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만 해치는 정당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경제의 기본, 이 가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력, 이 측면에서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해악을 지금 끼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박정훈 논설실장의 간담이요, 다른 어느 신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이 어프로치로다가 민주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까지도 훼손시키고 있다. 왜?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경영자가 경영을 신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조가 무서워서 못해. 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요것 때문에 잘못하면 전부 영창각이 생겼어요. 이런데 어떻게 이제 경영자들의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한계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놨다.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지금 통해서 민주당을
말하자면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약간은 복잡하지만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요, 이게 이제 뭐든지 이제 시계열별 분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시계열별 분석을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요,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김성태가 태국에서 들어온 게 작년 1월 달이잖아요. 작년 2월부터 800만 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00만 불. 그리고 그냥 대북 송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예, 한참 전인 2022년도 11월 2022년도 10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JTBC가 10월 14일 날 보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2023년 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상금 2월서부터 800만 불이라는 내용이 뜨면서 이제 제대로 보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신출기물하게도 그러니까 23년도 1월에 김성태가 오면서 검찰의 조도 받으면서 이제 800만 불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도 2월부터 1000만 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000만 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이 800만 불에서 1000만 불로 200만 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이거를 보도한 데는 어디냐? 요거를 맨 먼저 JTBC가 2022년도 10월 14일 날 처음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보도하더라도요, 이 돈 60억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말이죠. 2022년도 7월에 이게 그러면 JTBC가 맨 먼저 어떻게 해서 보도를 하게 되느냐. 김만배를 변호하는 정모 변호사. 여기에서 이제 소스를 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모 변호사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 70억 원이 나왔느냐? 요거는 김만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불러갖고 갔더니 거기에서 김만배가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주는 내용을 이 정모 변호사가 자기 수첩에 적어갖고 나와서 이제 JTBC에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JTBC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이 이게 이제 그러면 돈이 김만배 호주머니에서 나왔네. 예, 김만배 화천대유 자금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돈이, 그래서 이제 JTBC에서 처음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보도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한국일보에서 2022년도 7월 7일 날 뭘 보도했느냐. 한국일보에서 70억 원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것이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만배가 한국일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돈이다. 이렇게 한국일보 보도까지 김만배가 아주 친절하게 정정을 해 줍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계열적 분석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열기를 올리게 된 것이죠. 이제 김성태까지 들어왔으니까 아주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JTBC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언론에서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JTBC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이 단독 보도인데, 2022년도, 그러니까 이제 첫 보도가 이제 10월 14일 날, 이제 이 JTBC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7월 달에는 김만배가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JTBC에서 보도하기 전에 벌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맨 먼저 이게 알려진 게 된 게 2022년도 10월 14일 날 JTBC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그로부터 석 달 전인 벌써 김만배는요, 대북 송금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다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내용을 먼저 이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메모예요. 이게 메모.
자, 그래서 2020년도 2월 달에 20억, 그리고 6월 달에 또 20억, 예. 그리고 10월 달에 또 30억. 그래서 총 70억 원이 넘어갔다. 70억 원을 이제 이 김성태한테 줬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성태한테 어떻게 줬느냐? 1천만 불을 줬다라는 말을 맨 먼저 김만배가 자기 변호인한테 하는 겁니다. 요게 누구야? 이 바이어 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누가? 김성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이 말은 그냥 성태가 딱 한마디, 성태 1천만 불 부계. 요 얘기만 나왔어요. 이제 요 얘기만. 그리고서 이게 원석에게 성태가 찍혔다.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에 김성태가 찍혔다. 그래서 이 김성태가 태국에서 불러올 때 이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성태가 튀니까 뭐가 있다. 예, 김성태 도망갔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2022년도 7월 달에 이 접견 노트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태 1천만 불 부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그렇게만 나와 있고 다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는 7월 달에 얘기했는데요. 언론 보도는 석 달 뒤인 10월 달에 10월 14일 날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2022년도 10월 14일 날. 예. 그 당시 JTBC에서 10월 14일 날 처음으로 뭐라고 보도하느냐? 요 또배 쪼개기 송금에 연루된 사람만 60여 명이다. 그리고 액수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 이게 수백억이 아니라 수십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JTBC 보도가 요때만 하더라도 최초 보도니까 조금 덜 익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에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액수가 1,000만 달러로 특정된 것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2023년도 2월에 1,000만 달러가 특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십억이 아니라 800만 달러, 800만 달러면 한 110억, 120억이 되잖아요. 요 얘기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1월서부터 나오기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북 송금 출처, 요때는 이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70억 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돈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JTBC가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 말이죠. 추가적인 이제 보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요게 김성태가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김만배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요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김만배 돈이 대북 송금하는 데 쓰인 돈이구만. 요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취재가 되니까 김만배든 김성태든 무슨 소리야? 우리 둘 사이에 돈 거래는 전혀 없어. 요렇게 부인을 하게 됐고, 요 수첩에 맨 먼저 메모를 한 정명호 변호사도 나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요렇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죄가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이제 메모, 접견 수첩 메모, 요것이 결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플러스 30억, 여기 세 차례 걸쳐서 2000년도 2월, 6월, 2021년도 또 10월, 요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요, 최우양이 돈을 줬는데, 요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서 김만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0억 원은 김성태한테 개인적으로 준 것이고, 이 변호사한테 얘기하기를. 그리고 20억 원은 최우양이한테 준 거다. 요 XX는 쌍방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일보에서는 30억을 줬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30억이 아니야. 이렇게 정정까지 시켜준 겁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가 또 이제 최우양이한테 요 30억 별도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억을 주는 내용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5억 원 수표로 줬고, 그 다음 나머지 15억은 후배한테 맡겨놓은 돈을 줬다. 자, 그렇게 해서 이 70억이라는 돈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만 불도 알려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00만 불이라고 얘기하게 된 것은
이 800만 불은 직접 북한 당국에 넘어갔고 200만 불은 이재명의 이 방부, 그다음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관료들한테 뇌물로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만 달러가 갔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도 말이죠.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1,000만 달러 보냈다는 문장. 요게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올해 2월쯤인데, 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김성태 본인도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8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 정도가 됐다. 요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거를 보면 왜 김만배 돈이 70억이 흘러들어간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요. 자, 이게 한국일보 7월 7일자 기사를 보면, 이게 2022년도 7월 7일자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 한국일보는요,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요, 대북 송금 사건이 떠오를 때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 7월 달에는 변호사비가 떠올랐고, 대북 송금 사건은 2022년도 10월 달에 JTBC 보도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일보는 요 기사를 쓰면서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납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한국일보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2019년도 대형 사업자 이 김만배 돈 100억 원이 돌고 돌아서 쌍방울 페이커 컴퍼니로 갔고, 그래서 이 김성태는 이 페이커 컴퍼니에서 70억 원을 꺼내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가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꺼낸 70억 원을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이 김만배가 상생이 자기 정보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리야?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니까 대북 송금이야. 요렇게 벌써 2022년도 7월 달에 보도가 되기 석 달 전에 요렇게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점쟁이도 이렇게 못 맞추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70억 원이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 70억 원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김만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제 돈을 줬다고 딱 돼 있잖아요. 70억 원을. 예. 그래서 이 70억 원이 그러면 이제 왜 김성태는 이거를 자기 쌍방울 돈을 못 했느냐? 쌍방울이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돈이 없어서 시비 발행도 잘 안 하고 은행 대출도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70억 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JTBC에서 그 당시에 추가 취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가 자기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의 접근 교통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이 나라가 공산국가냐? 그건 해명이 대상이 아니야. 요렇게 이제 JTBC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JTBC가 이제 김만배 본인한테 직접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돌아온 게 김만배가 직접 JTBC한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언론이 출신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좀 대화가 되겠죠. 직접 김만배가 JTBC한테 답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답변할 게 없다. 예. 그래서 JTBC가 추가적으로 그 변호사한테 그러면 아니 답변할 게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해. 답변할 게 없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를 보면 김만배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답변할 게 없다니까 그냥 알아서 써.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김만배가 70억 원을 대북 송금하는데 또 지원을 해줬고, 예, 그리고 이 김만배가 준 70억 원이 말하자면 1,000만 불 중에 일부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가능성은 이 쌍방울 페이커 컴퍼니에서 꺼내온 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김만배 돈 100억 원이 쌍방울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예. 요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했거든요. 근데 이 100억 원과 관련해서도 김만배가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100억 원이 아니고 70억 원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고 대북 송금, 그리고 100억 원이 아니고 70억 원.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100억 원이 800만 불을 대충 하면 100억 원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단독 보도이고 JTBC든 한국일보든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 100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김만배가 준 돈이 맞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김만배 변호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
이제 우선요, 김만배하고 김성태는 요 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물으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돈 거래는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김만배 측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짝 말이 달라요. 의미 있는 돈 거래는 없다고 그래요. 의미 있는 돈 거래. 예.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는, 김만배 변호사는 의미 있는 돈 거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인데, 자기가 변호사 앞에 서갖고 의미 있는 돈 거래가 있다. 이렇게 범죄 행위를 갖다가 밝힐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고위 관계자들은요, 돈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는 거래가 없었다고 그러고, 고위 관계자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태로부터 내가 김만배한테 7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적이 있어. 예. 요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보면은요, 2018년도 19년에는 김성태가 돈이 정말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돈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은 요 김만배가 자기 변호인한테 느닷없이 오라고 하더니 불러준 얘기를 보면은 김만배 본인이 돈을 준 것이 맞다. 예. 요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한테 돈을 줬다. 이거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도 상당 액수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과연 이 돈이 쌍방울이 돈이 없을 때 돈 어마어마한 1,000만 불이나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돈이냐? 그래서 누구 돈이냐 할 때 이 돈은 요거는 이 김만배 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돈 심부름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최우향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최우향이는 누구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최우향이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멧맨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헬멧 쓴 사람은 많이 봤지만 얼굴 본 분은 별로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우향이가 이 사람입니다. 아주 멀쩡하게 생긴 건 이제 조폭으로 알려져 있고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도 영어를 배우려고 쌍방울에 데리고 왔는데 일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서 쌍방울에서 부회장까지 시켜줬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미스터 헬멧. 예. 자, 헬멧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최우양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그런 김만배 신임을 받느냐? 이 김우양이가 범죄 수익 은닉 390억. 요걸로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 모든 것은 나한테만 물어라. 예, 그리고 최우양이하고 이한성이 둘이 이제 이 범죄 수익,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돈 숨겼다가 걸려들었잖아요.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구속되면 이제 다 풀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최우양이하고 이한성이가 이 김만배의 비밀 자금, 이 흐름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예. 그 정도가 되니까 이 키맨 중에 키맨이 요 대북송과 관련해서 이게 최우향이 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요 최우향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예. 최우향이가 이제 이 김만배 390억 이 은닉 혐의까지 있고 20여 년 이상을 김만배하고 최우향이는 호영 호재지간으로 지금 지내가 왔고 이거 그리고 김만배하고 쌍방울 김성태를 연결시켜준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목포 지역에서 폭력 조직에 가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쌍방울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그 이후로 부회장까지 간 사람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최우양이가 아까 이제 이 목포 지역 폭력 조직에 가입되었다고 되었습니까? 요게 목포 새마을바다. 예. 요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우양이는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는 기업 인수를 전문하는 회사지만 실제로는요,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요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자, 김성태도 어쨌든 조폭 출신, 최우양이도 조폭 출신, 또 이 김만배는 언론인 출신. 그러니까 언론인과 조폭과의 이 연계를 통한 부패 카르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마치고요. 아무래도 조선일보, 그 박정훈 논설실장의 이 굉장히 좋은 칼럼인데 이거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대북송금 800만 불, 8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불이다. 그리고 이 돈은 누구 돈이냐? 김성태 돈이 아니고 김만배 돈일 가능성이 매우 동하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중간에서 이 역할을 했느냐? 돈이 넘어가는데 바로 쌍방울 측에서는 김성태의 매제인 김태헌, 그리고 김만배 측에서는 김만배 최고 실세인 그야말로 신뢰하는 이 최우향,
요런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그 JTBC 보도, 이게 이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JTBC 보도가 2022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대북 송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전이 2022년도 7월, 석 달 전에 김만배가 어떻게 요거를 알고 자기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겠느냐. 자기 돈이 갔으니까 제일 잘 아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김성태가 돈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김만배 입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최우양이, 이게 구속될 때 영장이 발부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최우양이가 이 김만배 돈 흐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의 배후 세력만이 아니라, 배후가 아니라 주도 인물만이 아니고요,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김만배 대장동 플러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요 조사도 별도로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원석이가, 새로운 사실은요, 이원석이 아까 메모가 이 원석한테 지켰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성태 이 범인 도피, 자, 요거를 한 그룹 끌어오는 데는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